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개론 수강생 현홍주라고 합니다. 저희 주는 공교육 제도의 태동과 전개,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합니다. 공교육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보통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9세기 중엽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 교육의 사학 의존도가 높았으며 취약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주입식 강의 등의 문제로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정의하는 공교육 제도란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과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편성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개념 이해를 위해 사교육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공교육과 사교육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학과 사학, 즉 공학과 사학의 의미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유사하다는 틀로 본다면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학과 사학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나라마다 설립 주체, 재정 주체 등 공학과 사학을 나누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학과 사학의 기준이 제각기인 것처럼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공교육 기관은 이윤보다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며 공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교육관련법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으며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이윤을 추구하고 재원도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거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여부 역시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개념을 확대하는 지 여부 역시 많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서구에서의 공교육은 제도교육의 일체 중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립학교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서구는 협의의 공교육 개념을, 국내는 광의의 공교육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공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입니다. 공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공선이란 공동선, 공익, 공공복리의 실천이라는 이념과 현재성, 공개성, 의사소통이라는 방법론적 원칙 및 시민 등 공동체의 많은 사람과 관련된 성질로서 규명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를 교육에 대입시켜 보면 공동체나 국가 전체의 구성원과 관계된 교육의 영역이 존재하고 이러한 교육이 국민 전체에 개방되도록 그리고 공동체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공성의 핵심은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적 기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근대적 국가의 권력은 약해지는 반면 공동의 범위는 지역과 시민사회로
그리고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기존의 사회 질서는 재편성되고 지역과 사회, 각 부문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공공성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적정 수준의 자율성 향상은 공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지인입니다. 앞서 공교육의 개념과 공교육과 사교육,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공교육이 어떠한 배경에서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때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을 국가 관리 아래 두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향교와 성균관 같은 관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스파르타 교육제도와 같이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교육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을 공교육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제도들은 교육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위해 일부 특수 계급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었고, 보편성과 평등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제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공교육제도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공교육제도는 근대 국가의 산물로 대략 200년 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 더 강력하고 발전된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의 관리 아래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 공교육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제도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교육제도가 발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 형성과 국민 통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 유럽이 민족국가로 독립함에 따라 각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유능한 국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통일된 규범 아래에서 비슷한 사고방식과 지식체계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교육은 보편적 사회화를 통하여 국가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고, 의무교육을 통해 공통적인 규범과 지식을 주입시킴으로써 사회의 해체를 막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다양한 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 국민들에게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제도이므로 국가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며,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제도가 공교육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제도가 탄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평등사상의 확산입니다. 시민혁명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평등사상을 통해 모든 시민은 천부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특정 계급의 소유물이었던 교육을 일반 시민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육이 사적 영역에 있다면 계급과 빈부 차이에 의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계급과 빈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 교육 사상을 기초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평등교육을 추구하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시켜준다는 민주적 의미의 평등교육도 있지만, 국가의 집단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또는 애국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강조된 교육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화에 착수하며 필요한 인력이 많아졌고 가내수공업이 공장제수공업, 기계공업으로 바뀌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읽고 쓰고 셈하는 문자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교육을 더 이상 사적 영역에 맡길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의 관리 아래 일사불란하게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자질을 사회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이 대규모 공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였고 자본가 계급은 임금 노동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 발전에 따라 미국은 비체계적 학교 체제로부터 공립초등학교 체제로 전환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중산층 거주지역보다 노동계층의 거주지역에서 더 빨리 실시되었다는 점이 이 주장의 설득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사회로 접어들며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과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평등사상과 맞물려 공교육 제도의 토대와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교육이 21세기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위기를 맞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공교육 제도에 대한 도전과 대응 논리를 설명하게 된 최성원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 전환기를 맞이하여 공교육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획일성, 경직성, 무경쟁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공교육 제도는 지식 기반 경제사회, 탈근대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그 효율성과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공교육 위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학자들에 의해 교육의 실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고급 수학이나 과학 등 중액 과목 기피, 학교 부정과 학생 학교 중도 탈락자 증가,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등 공교육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교육 지도에 대한 비판은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공교육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실패하고 있는 공교육으로는 무한 경쟁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공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성취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문제의식에서 나타나듯이 공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취업 대비 국가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의 시장화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제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동기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시장화는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공립학교의 민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입니다. 교육 민영화는 교육 시장화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도 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민간 부분의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교육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혁신적인 시도를 할 것이며 그 결과 다양한 교육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른 요소는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제입니다. 학부모가 교육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공립학교도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따라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 뒷받침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의 교육 참여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개입을 비판하는 다른 세력은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국가 관료주의적 개입이 시장의 통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의 시장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학교, 교사, 학부모는 교육시장에서 다른 학교,
교사, 학부모들과 경쟁하게 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이 축소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시장의 통치는 자본과 불평등을 강화시켜 민주적인 교육체제에 시련을 더해 시장 원리를 강하게 지배시켜 교육을 공공의 책임하에 두어야 할 당위성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은 국가주의 교육 또는 국가주도의 관료주의적 교육과 동일시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관리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습니다. 학자 보울스와 진티스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동시에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교육개혁이 국가관리 공교육체제의 대안임을 강조하는 시장주의, 그리고 시민사회가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 비판합니다.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강점에 주목하면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지구화입니다. 지구화는 교육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개별 국가의 교육이 국민 국가의 단위를 벗어나 초국가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OECD,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각국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대입이 일정 부분 줄어들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교육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됩니다. 지구화에 가속하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유학생 증가, 특수한 교육 수요, 교육 인구의 국가 간 이동, 학력과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제고, 교육 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교육의 무한 경쟁 등등 여러 문제에 대안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구화는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위 민족과 같은 정체성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육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공생을 위한 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시켜 타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화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 경쟁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필요한 교육적 제도가 있다면 다른 국가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교육 제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